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5페이지 10번 문제죠. 10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죠. 물권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뉘고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본권이죠. 2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죠.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것도 뭐죠? 아니에요. 5번 미등기 무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를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면 관습법상 물권은 우리 판례가 세 가지를 인정하죠. 첫째,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그럼 4번 보시면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죠. 유치권. 여기 답이고 전세권은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죠. 저당권도 부동산. 4번 지상권과 5번 지역권은 부동산 중 토지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객체로 하는 것은 1번 유치권 한 가지입니다. 넘겨보시면 12번이죠. 다음 중 민법 제185조의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에서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종류가 강제가 되고요. 내용이 강제가 돼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5번 당사자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X죠.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13번이죠. 토지만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만을 객체로 하고요. 나머지 것 1번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모든 물건을 객체로 하고 3번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을 객체로 하고요. 4번도 저당권도 부동산입니다. 5번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그 점유자는 직간접을 불문하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세 가지죠. 누가 가져갔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아직 방해를 안 하고 있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은 X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하고요.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고요. 5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타인의 토지의 그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3자, 건물의 양수인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16번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입니다. 그럼 누구냐? 점유자를 말하고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점유자가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논점은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고 2번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공구리 치고 미장 바르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죠. 4번 현물 분할의 합의죠. 합의, 승낙이죠. 계약이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유물의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 실제로 잘라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거, 이게 가격 배상이고요. 또 아니면 제3자에게 팔아먹고 돈으로 나눠 갖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죠? 대금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의 법적 성질은 교환이에요. 교환 계약.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예요. 매매 계약. 따라서 어떤 형태의 분할이든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의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집합건물이 성립되는 시점,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구분 행위를 한 때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4번만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가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요. 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어떠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번 가등기가 있으면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취지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분 맞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등기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2번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3번 보시면 불법 말소가 됐다는 말은 말소가 무효란 얘기죠. 따라서 말소되기 전에 그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추정을 됐고요. 4번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1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물권 변동의 의사주의 법제 아래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공시 원칙 안의 입법주의가 형식주의, 의사주의 두 가지죠.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도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공시 원칙은 관철되고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0번이죠.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죠.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단 재단법인은 첫째,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번째,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문제에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기는 언제냐? 그럼 결국은 등기한 때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그 말은 뭐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4번 상속이죠. 상속은 물론 계약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22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취득시효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우리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23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자, 장류도 문제죠. 자, 보세요.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판결이 났냔 말이죠. 현물 분할의 가 성립하여 조정이 됐다는 말은 판결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형성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물 분할은 결국 뭐예요? 교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특히 3번은 조심하시는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따라서 등기 자체를 못하는 권리입니다. 등기를 못하는 권리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법률행위의 경우가 아닌 거죠. 답은 1번. 넘기셔가지고 24번이죠.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기억, 전세권 설정. 뒤에 뭐가 빠졌겠어요? 계약이란 말이 빠졌겠죠. 설정, 계약, 등기해야 됩니다.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 상속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음도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비읍번은 매매, 계약이죠. 당연히 뭐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보존 등기를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말씀드릴 텐데,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인 중복 등기,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일단 무효 등기 유형, 유형이라는 말은 다시 쓴다, 재활용한다는 거거든요. 무효 등기 유형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는 유형 다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무효 등기를 다시 쓸 수가 없어요. 5번 보시면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됐죠? 그럼 이거는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사실 건물이 바뀐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인데 법률 행위입니다. 이행 판결이고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2번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니죠.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3번은 부정성입니다.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하고요. 따라서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죠.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도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7번입니다. 등기 유효권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3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자 말소가 됐는데 그 말소가 불법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그 말소가 될 당시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말소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 명의인이 상대방이라는 취지의 3번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들은 맞죠. 넘겨보시면 28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등기는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등기 명의자가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추정이 뭐 되진 않습니까? 깨지지는 않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추정력도 없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그러면 말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말은 말소가 안 된 거죠. 그죠? 따라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거죠. 왜냐하면 말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말은 말소가 안 된 것이고 말소 등기가 무효인 거니까요. 1번이 답이죠.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형될 수 없다. X입니다. 추정을 받고 추정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 당사자 사이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 물권자로 추정받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추정을 받으므로 등기 명의자가 추정을 받으므로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4번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추정이 깨지거든요. 따라서 4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신축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추정이 깨지므로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X입니다. 5번 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져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뭐죠?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30번. 다음 중 본등기 효력이 아닌 것은 1번 순위 보존 효력입니다. 왜냐하면 순위 보존 효력은 본등기 효력이 아니라 가등기 효력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1번이죠.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4번 부동산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취득하게 돼요. 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든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든 점유를 함으로써 취득하게 된다는 말은 뭘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32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본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 가능하죠. 따라서 가등기도 뭐죠? 가능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3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고요. 만약에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답은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계약은 각각 체결한 거고요. 다만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이지 매매 계약을 최초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했다는 말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겨보시면 24번이죠. 이중등기입니다. 자,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된 경우고요. 이 경우는 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항상 조심할 것은 후 보존 등기,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죠. 뒤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 시 요건인 등기로 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그죠? 가등기가 됐다면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했더라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1번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X입니다. 사망한 사람이나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되고요.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이렇게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뭐합니까? 깨지게 되고요.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무효죠. 말소가 안 된 거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이러한 추정은 당사자 간에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5번 지문도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36번이 나오죠. 명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개념이죠. 관습법상 공시 방법을 말하고요. 답은 뭐죠? 4번인데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이게 뭐죠?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에요. 따라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는데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따라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7번입니다. 다음 중 선의취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일단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고요. 따라서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뭔가요? 집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을 때 양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도인은, 전주는 선의 무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놈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죠. 전주의 선의 무과실 X가 되는 거죠. 38번입니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3번 보시면 양수인은 점유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점유 유형에는 점유 계정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X입니다.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은 안 된다. 따라서 점유 계정 방식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가 되고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9번.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 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경매에 의해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는 40번이죠.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죠. 혼동이죠. 자, 원래 지상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요 지상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해요. 예외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거나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문제 지문에처럼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저당권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41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점유권과 유치권이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용익물권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시 말하면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권리고요. 점유권 또는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권리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